안녕하세요. 오늘은 8개 앨범을 내시고 CCM 가수 하나님의 마음 알고 계시죠? 그 앨범의 주인공이시고 성결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신 유일성 교수님을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특히 CCM 가수의 길을 가셨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CCM 가수의 길을 갖게 되셨나요?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원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 어릴 때는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었고, 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음대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음대가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더 비쌌잖아요, 학비가. 맞아. 의대랑 음대가 제일 비쌌어갖고. 그래서 사실 어려워서 음대를 포기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학과를 지원해서 갔는데, 거기 선교학과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4학년 때 제가 만들었던 한 노래가 가요계로 알려졌어요. 4학년 때? 네,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봤어요. 한 노래가 가요계로 알려져서 그 노래가 가요계 이제 유명한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몇몇 분들이 이제 제 노래를 들으시고 이제 저를 연락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대중 가수를 원래는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음악을 제가 다시 해야 된다면 사실 음악을 포기하고 선교학과 갔었던 거니까 음악을 제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나님 음악을 하고 싶다 하고 찬양사역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포기했다가 사실은 이제 대중가요 때문에 다시 음악을 하게 됐고 그 길에서 만약에 음악을 진짜 해야 된다면 나는 좀 찬양하고 싶다고 하고 이 길을 걷게 된 게 20년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발표했던 곡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던 거예요? 저는 제 음반은 제가 다 작사, 작곡을 해요. 제 음반은 기본적으로 저는 싱어송라이터, 우리나라 가장 대표한 싱어송라이터가 되자라는 꿈을 갖고 있었었고, 제 음반은 기본적으로 다 제가 작곡을 하다가 20대부터 사실은 제가 1집이 데뷔곡이 아니라 예스라는 음반을 데뷔를 2000년도에 했고요. 2000년도에 예스라는 음반 데뷔하고 1집까지는 제 음반은 제가 다 거의 다 만들었다가 20대부터는 제가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 색깔이 짙잖아. 그래서 20대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70%, 외부에서 만든 거 한 30% 이런 비율로 계속 지금까지 왔었어요. 실례지만 원래 전공이 대학 전공이 대학 전공 선교학이죠. 선교학이죠. 네. 음악은 아니죠. 네, 이제 대학원 가서 신학하고 그다음에 음악하고 교육학이라는 세 개를 대학원 가서. 대학원에서 많은 걸 하셨네요. 네, 석사만 3개예요,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네, 석사만 3개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학구열이 뛰어나신 아닙니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배우 김정화 씨, 네. 사모님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뉴 런스도 저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거기서부터 마이까지 연기를 하셨는데, 결혼 스토리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알리스타 카페 여기 소개 제가 오면서 봤는데, 그 카페를 100곳에 내셨는데, 그 이름을 처음에 알리스타라고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리스타가 숭고한 별이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숭고한 별이란 뜻으로 정하게 된 게, 저희가 커피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아이가 꿈을 꿔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한국은 IT도 강국이고 굉장히 잘 살고 근데 케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민 소득이 평균적인 평균 남자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8만 원 정도예요. 8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이 아이가 한국처럼 자기 나라도 잘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그 쓰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는 바링고라는 지역에 사는 바링고가 얼마나 못 사냐면 바링고가 47개 주 중에 45등 하는 주예요. 케냐 내에서도? 네, 케냐 안에서 47개 주 중에 45등 하는 주인데
뒤에서 세 번째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서 이 가링고란 지역은 높이가 해발 2,35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대, 산악지대 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IT 강국이 되고 그 산골에 IT 강국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그런 거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선교사님이 기도해봐.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꿈을 갖고 기도하다가 매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매년 그 기도 제목 기도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게 한국의 대학 학비가 뭐 컴퓨터 공학 가면 뭐 한 학기 500, 1년에 1,000만 원인데 1년에 1,000만 원인데 여긴 GM 뭐 한 달에 8만 원 버는 나라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요. 한국에 있던 어떤 그 NGO 단체 대표님이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에베네셀 학교라고 이 학교 선교사님한테 강남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장학생들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NGO 대표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한테 추천을 하고 이 아이를 추천을 받아서 이 학교에 넣어서 얘가 4년 장학생을 오게 됐어요. 대신 이제 한국에 생활해야 되는 그 돈은 이 NGO 단체 대표님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4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어도 열심히 하고 강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년 뒤에 졸업하고 나서 LG에 입사했어요. 대기업에, 본사에 LG전자에 입사하고 LG에서 케냐가 입사를 했으니까 되게 LG도 신기하죠. 케냐 쪽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케냐 담당자로 케냐의 LG 케냐 지부 담당자로 얘를 1년 동안 연수를 해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LG에서 얘한테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집중 연수를 했고, 투자를 했고, 케냐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얘가 이제 그 감사하다고 그 엔저 대표님이랑 그 통영에 선교하러 가요. 그 선교팀으로 해서 통영으로 선교하러 가서 낮에는 독거노인들 뭐 방충망 쳐드리고 막 이런 일들 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뭐 영어 캠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기 전전날 마지막 이제 올라와서 이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전전날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물놀이 하고 가야겠다고 몸 씻는다고 하면서 물놀이를 들어갔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통영에서.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여물에서 이 NGO 단 대표님이 울면서 데려간 거예요.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한테 그 NGO 대표님이 자기도 같이 죽겠다. 그리고 여기 왔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이 아이의 살았던 4년의 영상들을 보고 감사하다고 그 장례식장에서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이 위로를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커피나무를 케냐 그 가링고라는 지역에 쏘아줬어요. 그 전에는 그 컴퓨터를 계속 거기다 보냈었거든요. 지금까지 컴퓨터가 한 8,000대 정도가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링고라는 그 산악지대에 IT 센터가 지금 컴퓨터 8,000대면 매년 2만 명의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안 가보셨겠지만 아프리카 가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학교 자체가 구멍도 다 위에 천장도 뚫려 있고 그런 곳에서 있는데 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달아서 8,000대를 보급을 한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그 NGO 대표님이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그 IT 센터가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가 와서 우리 잘 살고 싶다니까 커피나무를 심어준 거죠. 그게 13년 전이에요. 커피나무를 심어주고 그 커피를 전량 원래 팔던 가게에 비해서 20배를 쳐주고 공정무역으로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13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300톤이 이제 커피가 수확이 되고 300톤이면 우리나라 카페 잘 되는 500개가 1년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서 이거를 커피를 공급을 케냐 커피 좋은 커피니까 게다가
2350m 고지대는 정말 좋은 환경이 좋은 거죠. 왜냐면 1000m만 되더라도 고진 트레이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m가 돼도 아라비카라는 여기 2350m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커피를 갖고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카페를 프랜차이즈 차를 우리가 500개를 해서 좋은 의도로 이걸 사용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 네, 해서 카페 이름 알리스타라고 하죠. 순구함, 이 아이가 순구함 별이 돼서 바린거에 지금 IT 센터가 다 지어졌고, 그리고 그 지역이 45등 하던 주가 지금은 13년 만에 11등이에요. 오, 많이 올라갔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주지사가 바뀌면 한국에 인사하러 올 정도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혜택을 많이 받았네. 농수산물 차관이랑 그 다음에 대통령 특보, 내무부 장관 와갖고 저희 카페에 직접 방문했어요. 팬에서. 근데 어쨌든 그 VIP. 아이 이름이 아이 이름이 알리스타가 아니라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아스라는 아이인데. 엘리아스, 잠깐. 네, 엘리아스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어서 별이 돼서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이 잘 살고 이 아이가 미랄이 돼서 그 지역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알리스타라는 게 숭고한 별, 그 아이가 숭고한 별이 돼서 이런 그 미랄의 뜻인 거죠. 알리라는 게 원래 그 케냐어로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알리라는 건 프랑스 알리스타라. 아, 프랑스. 네, 프랑스예요. 숭고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를 모르가지고. 아무튼 그 사업을 하시게 된 것도 그럼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직접 그때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사모님과 만나고. 네네네네. 그거 하면서 이제 연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데. 다른 그거는 우간다를 저희가. 아, 우간다였어요. 네, 우간다랑 케냐도 많이 갔었지만, 이제 우간다 얘기고.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알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건 어쨌든 지금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시는 네네.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다른 분이 또 이거를 같이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내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본점을 여시고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 내주시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가 본점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곳이 본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에서 자녀분이 2명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두 분 다 남학생으로 해요. 네네, 아이인데. 남자아이. 지금 아까 6살, 8살. 8살. 네. 2명인 거죠. 네. 그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그 사모님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김정아 배우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에는 영어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그냥 놀게 한다, 놀면서 배우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공부를 시키시나요? 유치원을 저희가 숨유치원을 보냈던 이유가 숨유치원을 보냈어요? 네, 저희는 유치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을 또 전공을 했고 좀 교육에 대한 좀 확고한 제 철학이 있거든요. 철학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아이는 특히 어린 나이의 아이는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연과 함께. 그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것 자체가 사회성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시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어야 되는 시기를 학원과 공부로 다 채워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막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 아이가 너무 원할 때는 괜찮아요. 아이가 너무 원해서 나 미술하고 싶어, 아니면 피아노 하고 싶어, 태권도 할 때는 얼마든지 부모가 그런 걸 제공해줘야 되지만 무조건 놀아, 아닌데 놀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숨유치원을 보냈던 게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물론 단점도 있죠. 모기 많이 물리고 막 긁혀오고.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장단점, 단점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숲과 함께 아이가 꽃 이름을 알고 나무를 또 이런 그 꽃들을 아끼고 동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숨유치원에 둘 다 보냈고, 한글도 저희가 뭐 요즘 한글을 막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해야 된다는데 아이한테 그냥 저는 요즘 영상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영상 미디어가 제가 교육학할 때는 앞으로 더 이제 대세가 되고, 지금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뭐 블루드 그러면 옛날에는 책에서 혈관 나와 있는 그림 보고 사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블루드 치면 그 혈관 나가는 게 다 보는, 이게 수업 때 이런 자료를 쓰는데, 음악도 아이패드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서 아이들한테도
영상을 보여줄 때도 교육적인 영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한글이 야오라고 우리 아이한테는 한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2달 만에 한글 뗐어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저는 2달은 아니고 한 달? 아무튼 없죠. 네, 한 달 조금 넘어서 한글을 다 읽고 2달 만에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시 부분도 영상 세대는 MZ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그 학원을 보내요. 첫째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안 보내요.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태권도, 태권도. 또 피아노, 하고 싶은 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음악. 네, 영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싶으면 해, 다녀 하고 놀이 위주인 영어, 놀이 위주로 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흥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흥미를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흥미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새로운데요. 그냥 간접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실까,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양육하실까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또 집에서 저희 아이가 사춘기에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케어하기.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학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많이 되는데 윤서 교수님 역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모두 다 공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있겠죠. 조금 보통인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윤상 교수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저 보세요. 저는 음대 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저는 음대를 못 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음악 공부를 저는 장학금 받으면서 했어요. 교육학도 전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우선이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공부 잘한다고 그랬다고 뭐 성공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 친구 상처받지 말고.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렇지만 다른 거를 해서도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음악을 잘한다면 그 음악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마 다음 질문에 연결될 텐데. 네. 그 4차 산업 시대잖아요. AI가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 과거에는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 경기가 어려운 그런 직장을 추구하게 되고, 경기가 좋으면 뭐 금융권을 막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직장을 여러 개를 가지게 될 그런 시대를 살게 될 아이들한테 그때는 이제 자기 직업을 옮기는 동안에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음악이라고 공연 예술 분야라는 것이 뭐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뛰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경쟁이 공부라는 어떤 그 분야보다는 좀 더 좁고,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적고, 또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획사를 통해서 탑을 올라가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아이들도 어느 날은 또 부모님하고 얘기해보고 자기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술 공연 쪽에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연예인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 근데 공부해서 올라가기도 어렵죠. 근데 공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는 층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들도 여러 공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직업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 세분화되면 만약에 내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때만 반에서 1등 하는 거와 전교에서 1등 하는 거와 또 그 모인 그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1등 하는 거와 그 다 모여서 또 다시 뭐 예를 사법고시란다도 그 안에서도 사법고시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느 분야나 다 어려워요. 마찬가지죠. 예, 어느 분야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다 모든 게 어렵다. 예, 모든 게 사실은 탑이 되는 건, 그리고 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탑이 되는 사람 돈을 다 벌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잘 되고 뭘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열심히 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계속 잘하면 사실은 다 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 그 탑이 된다면 또 돈은 다 당연히 따라오겠죠. 근데 4차 산업에 있어서 음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멀티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멀티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공격도 하지만 미드필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미드필더가 수비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대. 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 것 지금이 딱 그래요. 저도 예를 들면 동감해요. 저랑 지금 되게 친한 동생이 개그맨이에요. 아, 그래요? 이창호라고. 근데 이창호라는 친구가 얼마나 유명한 유튜버가 됐냐면 개그맨인데 유튜버예요. 아, 그래요? 뭐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학생들 다 잘 알 거예요. 이호창 김갑생 할머니 이호창 본부장 또 뭐 한사랑 산악회 또 뭐 이 친구가 유튜버로 되게 유명한 피식대학 뭐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또 매드몬스터라고 지금 가요계에서도 노래까지 하고 그 매드몬스터 또 한사랑 산악회 그리고 이호창 본부장 캐릭터가 3개예요. 캐릭터가. 근데 직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원래 본캐는 개그맨이에요. 근데 다 다른 거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그렇죠. 근데 다른 거로 살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세상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개그맨이라는 뭐 학자사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거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더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걸 쉬면서 다른 걸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방송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파생되는 게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성결대학교 교수예요. 그렇죠. 연구전임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CCM 가수예요. 그리고 카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게 한 3개가, 방송을 하는 게 기독교 방송에서. 네, CBS에서 3개를 하고 있어요. 제 직업이 도대체 몇 개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 개그 콘서트 공연 기획을 해요. 해외 투어. 아, 그래요? 네. 우리 기획자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개그맨들을 해외로 이제 진출시켰죠. 그럼 직업이 지금 5개예요. 진짜 멀티플레이어. 네, 멀티예요. 근데 제가 막 가끔 인스타에 제가 노래하는 사진 올리면 본캐 등장, 본캐 등장했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캐릭터.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 했을 때 20년을 바라보더라고요. 네, 앞으로 20년 동안 유튜브가 주류가 될 거다. 근데 20년 후에는 이제 뭐 다른 매체나 채널이 나오겠지만 모르겠죠. 네,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이 직업으로 20년 동안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 길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친구들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거를 통해서 나아갈 친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왜 음악이나 미술이나 태권도나 영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냐면 자기가 그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운동을 잘할지 음악을 예술 계열을 잘할지 전 모르거든요. 다양한 걸 경험해 보다가 그렇죠. 그중에 자기가 꽂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 하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해요. 거. 그렇죠. 저는 제가 음악하는 게 참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네,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공부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음악하는 게 좋은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잘해야 네. 돼. 잘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야 돼요. 저는 저희 과에 온 그 시험 본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잘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으면서 좋아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하면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야구 선수들 중에 미국 선수들이 왜 야구를 오랫동안 하고 잘하냐면 저희 스포츠라는 야구를 너무 야구를 플레이하는 게 매일매일 야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근데 직업은 감독이세요. 감독님인데 연출가 지금 감독님이신데 사회인 야구를 저랑 같이 했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갖고 매일매일 야구만 하면서 살고 싶대요. 근데 연출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를 잘은 못해요. 본캐가 좋아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회인 야구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해야 할 일이 연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사생활 얘기를 죄송한데 괜찮아요. 결국은 이분이 연출이나 이 감독해야 되는 거를 멈추고 야구만 매일매일 사회인 야구는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그렇죠. 클럽을 6개를 해갖고 일주일에 6일을 야구를 하는 거예요. 클럽은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본캐를 잊어버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엉망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구분되어줘야겠다. 만약에 좋아하는 일면서도 잘한다면 야구 선수인데 야구하는 게 너무 좋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음악하는 걸 잘한다? 이 사람은 행복한 이거를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잘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스타트 선이잖아요. 고등학교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때부터 이제 과가 나눠지고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정하고 자기가 좋으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결국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게 직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으로 직업과 연결되기는 힘들다. 근데 때로는 어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성격 있잖아요. 꼼꼼한 성격, 이런 애들은 금융이나 이런 쪽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 보다가 그것을 찾게 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학교 성결대학교가 네. 지금 거기 교수님들이 보통 우리나라는 대학을 갈 때 교수님을 보고 가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교수님 보고 가죠. 네, 이제 교수진이 사실은 배우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인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5분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엄청 많죠. 지금 아마 거기 저기 홈페이지에 메인에 나와 있는 교수님이 5분이 최진숙, 강균성, 이지영, 정인영 그리고 윤현성 교수님. 그게 아마 이제 전임 교수들만, 근데 전임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강사분들도 이제 전임 말고도 계시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초빙 초빙 교수 교수나 계시고. 뭐 이런 교수들이 초빙 교수, 저희 뭐 강균성 보컬 전공은 저희가 이제 강균성 교수님이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실용음악에서 CCM에서는 저랑, 그 다음에 뭐 유효림, 그다음 지미선 이런 교수들이 있고. 그럼 교회 음악 하시는 교수님 전공에서는 저쪽 실용음악 쪽으로 가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눠져 있는데요. 나눠져 있어요. 유효림 교수 같은 경우는 CCM 가수지만 예전에 공일오비에서 활동했던 개건 보컬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네, 그러니까 대중 가수랑 같이 활동을 재즈 보컬리스트로 대중에서도 유명한 친구고 해서 하고 강균성 교수님은 뭐 대중 쪽에 있는 그렇죠. 실용이고 저는 CCM이지만 제 수업은 실용음악 애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클래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수업에 이제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고 또 이제 기타리스트 임선호라고 있어요. 네네. 이거 아마 기타 치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네. 지금 대한민국 기타의 신이라고 불려요. 임선호라는 친구가. 지금 근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임선호 40대, 그래요? 40대 중반인데, 근데 임선호 기타리스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마커스라는, 네, 마커스의 프로듀서고 마커스의 기타리스트인데, 가요의 지금 모든 프로그램들 다 기타 쳐요. TV에 나오는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TV에서 기타 치는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 세션으로도 유명한, 함춘호 교수님 이후의 최고의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친구인데 어쨌든 임선호 교수가 기타의 교수로 와 있고 또 허석이라는 친구도 허석 교수님도 와 있고 그러니까 실용음악 쪽에서도 실용음악은 연주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드럼 염선길이라고 해서 가요에서 또 드럼 연주 되게 유명한 가요에서 유명한 드러머인데 염선길이라는 교수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독교와 연관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기독교 학교니까요. 기독교 학교지만 일반대거든요. 일반대, 성결대가 그렇죠. 일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결대학교 안에서 교회 공연음악 예술학부는 그 실용음악 그 일반 대중가요에서 굉장히 알려진 세션들이나 알려진 보컬리스트들이 교수로 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 교수님별 그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 파트마다 이제 전공을 개설하실 텐데 윤성 교수님이 지금 올해 개설하신 학과 전공 과목은 어떤 걸 개설하셨나요?
개설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죠? 그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그 윤성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목, 저는 과목. 앙상블 수업을 해요. 앙상블. 네. 50 앙상블이라고 해서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음악, 이번 학기에 제가 앙상블 수업에서는 이제 자연에서 음악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음악화하는 과정을 수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낙엽 소리, 그러니까 조별로 나눠서 이제 앙상블은 이제 실용 연주 수업이니까 조별로 나눠서 이제 어떤 조는 밖에 나가서 낙엽 소리를 녹음을 해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소리나 이제 비행기 소리 같은 걸 녹음해오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조는 비 소리를 녹음해서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음악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엽 소리를 킥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게 막 드럼의 킥으로 타악기 소리를 통해서 드럼의 킥으로 낙엽을 넣은 거죠. 넣는 거죠. 네, 낙엽을 넣고 아니면 뭐 멜로디를 넣어서 낙엽을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그 피아노나 뭐 아니 낙엽으로는 멜로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네, 멜로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낙엽으로 어떻게 멜로디를 만들어? 만약에 떠오르는 어떤 심상으로 음악적인 어떤 느낌으로 이게 실용적인 음악이어야 돼. 그냥 수상적인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실제 멜로디도 자기들이 작곡을 하고 작사도 자연에서 만들어 오고 음악을 그런 이제 킥 소리를 낙엽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래 제목이 비였는데 비 소리 시작해갖고 해서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이제 수업이었는데 지난 학기 했던 게 그래서. 이번 학기는 50 앙상블 1, 2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2는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공연음악예술학부 안에는 이제 교회음악과가 있고 실용음악과가 있고 작편곡과가 있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세 학과가 다 같이 수업을 들어요. 지금 모집 요강에는 교회음악학부하고 그다음에 실용음악학부가 있고 실용음악학부 안에 작편곡, 네, 맞아요. 곡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다 같이 듣거든요, 수업은. 그러니까 작편곡 하는 애들이 음악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MTR 같은 거에서 미리 이제 악기들을 녹음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과 아이들은 이제 이런 소리들 노래나 보컬이나 연주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MTR로 작편곡 한 애들이 같이 연주하고 보컬 애들은 거기에 만든 이제 작사 작곡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되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컬들은 아이들이 만드는 음악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화성을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워십 앙상블이라서 워십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만든 음악에 하나님과 연계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게 또 저희 수업의 목적이라서 넌트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실용음악가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재밌죠.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근데 지금 교수님은 이제 주로 지금 약간 음악으로 치면 약간 기초적인 베이스적인 어떤 부분의 음악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네요. 이렇게 앙상블이나 수업 아까 들어보면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재현해내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직접 막 피아노나 기타 실력을 높이거나 이런 어떤 수업보다는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수업 이 수업을 하려면 기타나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못 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업의 의미 자체가 음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이제 클래스 수업이고 개인 레슨 수업 같은 경우는 기타는 기타리스트 선생님 교수님이랑 레슨을 받고 보컬 레슨을 받고 연주 레슨을 받잖아요. 작편곡 레슨을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실력이 돼야 이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3학년 이상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1, 2학년은 못 해요.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다. 아무튼 저기 음악이라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음악을 통해서 제가 윤리 과목이잖아요. 윤리도 원래 공자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사실은 모든 행사를 할 때도 음악이 빠지면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런 게 좀 그렇죠.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저는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나중에 음악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중에서 그 성결대학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한다고 했었는데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네. 성결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성결대학교에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그 대학의 가치관이나 교육 이념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성결대학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진짜 죄송한데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솔직하시면. 왜냐면 지금 학교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제가 농대학교가 사립학교라서 저는 거의 20년 이상. 그러면 그 학교의 가장 큰 특장점, 뭐 학교의 뭐 가치관, 이념, 도목, 이념, 그러니까 창조적인 자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유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총장님이랑 학과장님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쓰셔도 돼요. 제가 교육학 졸업할 때, 교육학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음악교육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음악교육. 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을 논문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요?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음악교육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과의 교육과 관련돼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 있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참고 문헌을 쓸 수 있는 논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그 사실 미술교육, 뭐 또 체육교육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육, 음악은 없어요. 음악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썼던 게 뭐냐면 제가 선교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학하는 신학대학 안에 음악을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성교학 내에서는 음악이 없다 이런 얘기. 선교학, 신학 다 마찬가지. 신학대학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들에서 요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커리큘럼들은 40년 전에 만들어졌던 커리큘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학교에.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비판을 했어요. 찬송가도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찬송가는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있거든요. 있기는 있죠. 네, 있거든요. 그거를 왜 제가 비판을 했었냐면 찬송가는 100년 이전에는 어느 날의 민요였고 또 어느 날의 가요였고 어느 날의 세상 노래였던 곡들이 찬송가를 흘러 들어온 곡들이 많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의 복음성가들은 지금의 CCM들은 CCM이라는 이유로 자기 고백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게 많아요. 제가 장담컨대 50년 뒤에 100년 뒤에 지금의 CCM들이 찬송가로 들어갈 겁니다. 이미 40년 전에 CCM이 있고 30년 전에 복음성가였던 곡이 지금 찬송가 안에 들어온 곡들이 많아요. 교수님 말씀 맞는 게 크리스찬 커런트 뮤직이 커런트가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지 나중에 미래가 되면 그게 과거가 되는 거죠. 뭐.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컨템포러리. 현대 동시대 음악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은 그런 뜻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는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가 현대 동시대라면 그 현대라는 기준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었거든요. 만약에 CCM이 컨템포러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다. 그러면 2010년 이전에 나왔던 CCM들은 컨템포러리 CCM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거를 누가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라는 뜻은 동시대, 지금 시대에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음악들.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CCM인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대중들이 워십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CCM인 거죠. 그렇죠. 워십 음악도 CCM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신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가시나무 같은 거, 내 속에 내가 그렇죠. 나무 이런 곡들도 CCM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가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동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음악. 음악 교육, 네. 교육에 대한. 죄송해요. 하여튼 컨템포러리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교육을 할 때, 신학대학이 30년 만들어진 커리큘럼 때문에 신학대학 안에서는 성가 지휘를 배워요. 배워야죠. 다 성가 지휘 배워요. 지금 커리큘럼에서는 배워야죠. 근데 저는 배우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 안 배우면. 왜냐면, 지금 교회들이 성가 지휘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도 않는 것을 과거에 전도사님들이 안 해요. 지금 교회들은 성가 지휘자 아주 작은 교회들은 없습니다. 네, 성가대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가대가 있는 어느 정도면 그 안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네?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배워서 성가 지휘하다. 요즘은 교회들이 뭐를 하려면 만약에
신학대학에서 배우려면 예배 인도를 배워요. 찬양 인도. 그게 더 중요해요. 코드 연결되는 거. G코드하고 C코드의 노래를 찬송가를 두 곡을 연이어서 부르면 반주자가 힘든 거예요. 맞아. 저도 지금 찬양팀 하지만 그 연결해서 부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안에서 전도사님들 새로 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오면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 새로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찬양 인도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예배 인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음악에 대해 예배 음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가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학은 음악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음악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내부에서 갈보리 채플이나 이런 학교에서 있었던 좋았던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단마다 유명한 학교들을 다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없었던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제 성결대학교 부총장님이랑 당시에 학과장님이 오셔서 논문을 봤는데 우리 학교에 실용음악이 새로 생기는데 같이 세팅을 하자. 찾아오셨어요.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결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전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보통 학생부 20에 실기 80, 수시에서는 그리고 정시에서는 그 수능 10, 학생부 10, 그다음에 이제 실기 80이잖아요. 실기에 학생들이 되게 이제 목 매달고 있는데 그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그 교수님께서 그 면접을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런 면접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팁을 달라고 질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2분 30초 노래 해요. 2분 30초 노래 준비해. 저는 제가 요즘 보면 대학 가기 쉬워졌다 생각되는 거예요. 2분 30초만 준비하면 너무 짧으니까. 2분 근데 사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들이나 음악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2분 30초까지 안 들어도 알아요. 딱 처음에 처음에 노래 나올 때부터 이미 발성이 어느 정도 됐거나 고음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보자. 그래서 1절에 후렴까지만 가면 벌써 점수가 다 나와요. 이제 들어올 친구다, 아닌 친구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 그렇죠. 이제 딱 보면 이제 이거를 뭐 1, 2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기 역시. 네. 음악에 있어서 기본기는 음정, 박자, 발성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흉내내면 옛날엔 2분 3초 하고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시켜요. 약간 애매하다면 자 영어로 불렀으면 한국말 노래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른 거 어떤 거 모르고 키를 더 높여서 시키든지 몇 가지 제시를 해요. 미션을 줘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됐다. 노래를 괜찮다 하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봐요. 저는. 이 친구가 내가 레슨을 시키고 교수님들이 레슨을 하고 이 친구 집중 훈련했을 때 트레이닝했을 때 4년 뒤에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 노래를 딱 듣고 발전 가능성이냐 아니면 흉내를 낸 건지 기본기가 있는 건지는 노래하면 다 알죠. 자신감이. 그럼요. 역시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에 요즘 미술 같은 분야에도 홍익대 같은 경우 과거에는 실기 전형을 많이 보다가 요즘 성적으로 많이 뽑는 이유가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맞춤으로 배운 어떤 실력보다는 네. 차라리 원석 상태에서 가르쳐서 기본적인 어떤 것만 있으면 가르쳐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원석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원석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원석을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원석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발성이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면 음정이라든지 학원에서 조금만 예를 들면 학원에서 주로 가르치는 건 테크닉적인 거예요. 그렇죠. 테크닉이 중요하진 않아요. 테크닉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다만 가장 기본적인 음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발성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목소리 데시벨이 소리가 사람 대중들이 듣기 좋은 소리인지 이게 있으면 제가 아까 3개 박자나 음정이나 발성이나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잘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친구는 노래를 불러도 테크닉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친구를 뽑는다는 거죠. 테크닉만 많이 그런 친구를 다른 노래 시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이나 뮤직이나 교수님한테 이런 걸 여쭤보면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음색 같은 건 타고나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음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노력으로 만들 바꿀 수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적인 예라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타고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 타고난 천성적인 능력이 80이고 노력해서 20밖에 안 된다면 너무 이게 좀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런 예술 분야나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건 맞죠. 네. 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도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따지고 보면 어디건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그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 못 따라가요. 노래도 그렇고 특히 음악은 연주 같은 경우는 타고난 애들 못 따라가요. 근데 연습을 하면 음색도 올라간다. 올라갈 수 음색도 있고, 바뀌고 바뀐다. 연주도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들려요. 음악은 재즈 이거 무슨 코드야 몰라요 사람들. 근데 아는 사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는 게 음악이고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냐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건 내가 재능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재즈에 대한 화성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움이 있어야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배움이 없으면 안 된다. 학원에서 테크닉을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본기를 충실하게 배운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레슨도 학원이든 레슨 선생이든 누가 있어서 지도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네,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오늘 본인의 노력으로 그것을 연마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해안으로 보고 선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비슷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알고 어느 정도를 배워서 어느 정도로 테크닉이 있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뭘로 보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괜찮은 애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다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괜찮은 애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친구를 뽑는 뽑을 수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비슷할 거예요. 학원이나 어디나 다 미대 나온 애들이 가르치고 음대 나온 애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배웠던 거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키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지야 들었냐? 아침에 전화했던 애가.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이제 강의하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제가 반면교사인데요. 반면교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직업 인터뷰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 선생님같이 좋은 선임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에 계시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